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티비입니다. 오늘은 여기 인천 쪽에 비행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저께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날씨가 좀 쌀쌀할 줄 알았더니 오늘 또 다시 해가 뜨면서 날씨는 좋고 되게 이제 따뜻해지고 있네요. 저 반대쪽에서 지금 그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들어보니까 이제 프리스타일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아무튼 좀 블럭이 좀 떨어진 곳이어가지고 서로 이제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오늘 천천히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아무래도 많이 익숙치 않으면은 조금 이제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저고도 비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라고 특별한 뭐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 수치가 좀 쌓이면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그 데이터들 때문에 제가 좀 과감하게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뭐 이렇게 오늘은 뭔가 알려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도 여기 이 스팟이 좀 처음이어가지고 천천히 둘러보면서 저도 좀 힐링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도 힐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서서히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천천히 저공 비행 위주의 비행을 하면서 며칠 전에 발매가 됐죠. 그 매빅4 프로, 매빅4 프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한번 해보시죠. 과연 매빅 프로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체인지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저공 비행은 사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경험밖에 없어요. 천천히 비행을 하시면서 바닥과의 이 저기 높낮이를 좀 몸소 좀 습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FPV는 정말 이 근접 비행과 저공 비행이 꽃 아니겠습니까? 저공 비행 많이 하셔서 좋은 영상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프리스타일 하시는 저 FPV 유저분도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좋습니다. 간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분이랑. 간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었던 말씀은, 오늘 그 며칠 전에 나왔죠, 그 매빅4 프로, 매빅4 프로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아마 FPV 비행을 하시면은 아마 대부분 아마 센서 드론도 비행을 하실 겁니다. 보통 이제 FPV 드론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뭐 지금은 좀 그런 분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과거에는 아무래도 센서 드론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센서 드론이 조금 지겹기도 하고 좀 색다른 그런 비행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FPV로 넘어오셨는데, 지금은 뭐 바로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틀립니다. 근데 완전 틀리다고는 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빅을 하시는 것 때도. 그러니까 이번에 매빅4 프로가 이제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매빅3 유저입니다. 이제 프로는 아니고 3를 초반기에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예상치도 못하게 이제 프로 라인업이 나오면서 카메라가 이제 3개가 탑재가 돼서 나왔죠. 근데 가장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저는 이제 다양한 앵글, 이제 드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앵글을 가장 이제 좀 우선시 하는데, 저는 이제 23mm 렌즈가 탑재된 싱글 렌즈 하나에 이제 매빅3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이제 매빅4가 아니라 매빅4 프로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냥 이제 렌즈가 3개인 그 프로 라인업이 바로 이제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이제
좀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3 유저로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이번에 나온 이제 저는 아직 매빅 4 프로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펙상에 관심이 있어서 스펙상으로 이제 뭐 좀 뒤져보고는 했었는데 이제 제 관심을 끄는 거 가장 관심을 끄는 거는 이제 360도 덧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360도가 돌아간다는 말이죠. 이게 사실 그 여태까지 이 드론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앵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드론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DJI는 워낙에 이제 짐벌로도 유명한 회사고, 그러니까 RS 라인업 이제 그 짐벌 종류에는 이제 모두 다 이 360도 이제 회전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드론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론에서 이 기능이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저는 제일 관심이 좀 가고, 아 정말 좀 재밌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거 하나만으로 또 이제 기변이나 기출을 하는 것도 좀 조금 이제 오버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기능들도 좀 유심히 봤더니 또 눈에 띄는 기능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매빅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3개인데 이제 아무래도 메인 렌즈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렌즈는 23mm, 그러니까 제일 센터에 있는 가장 큰 렌즈, 이제 하셀블라드에서 만든 이제 그 렌즈가 이제 메인 렌즈인데 그 렌즈만 이제 디로그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디로그라는 개념은 아마 꽤나 좀 중요한 개념인데, 그때는 매빅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원이나 이제 줌망원 그런 렌즈들에는 이 디로그가 탑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면 메인 렌즈로 디로그로 촬영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인서트용이나 그런 이제 간간히 또 촬영하는 부분들은 이제 망원이나 줌망원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렌즈들은 디로그를 지원을 안 하니까 이제 후반 작업할 때 이제 톤 앤 매너를 갖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경 써서 이제 작업을 하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근데 애초에 이제 디로그를 같이 지원을 하면은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하단 말이죠. 결과도 이제 훨씬 더 깔끔해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 매빅 4에서는 이제 모든 카메라에서 이 디로그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눈에 띄는 거는 사실 뭐 몇 가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화각 자체가 틀어지거나 이제 그림적인 면에서 뭔가 색다른, 여태까지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구입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인데, 이번에 매빅 4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런 부분 말고는 이제 크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장점들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긴 해서 고민이 되는 거지만,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4K에 뭐 120 프레임 지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드론 가지고 이렇게 무슨 슬로우를 이렇게 자주 쓸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건데 이제 그런 스펙들은 크게 이게 저한테는 이제 호감이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센서가 바뀌면서 예전에 이제 매빅 3 프로에서는 이제 하셀블라드 카메라가 이제 23mm였는데 이번에 28mm로 늘어났더라고요. 이거는 이거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광각, 이제 어쨌든 이제 센서 드론이라는 거는 이 광각적인 느낌을 담아주는 게 사실은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근데 23mm였던 것이 28mm로 됐다. 28mm는 사실 광각이라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준표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그만큼 조금 화각이 답답해진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어차피 또 광각 컨버터가 아마 같이 발매가 되겠죠. 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컨버터도 사실 운영하는 게 여간 이거 귀찮은 건 아닙니다. 할 때마다 꼈다 뺐다 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 어한 느낌의 광각 컨버터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곡이 꽤 있다는 거죠.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센서 드론이 광각에서 어한 느낌이다. 이거는 저는 이제 조금 불호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 크게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던데, 그거는 이제 프로레스를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상업하시는 분이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예전에 매빅 3 이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레스를 지원을 했었죠. 이제 사둘둘 포맷이고, 프로레스가 HQ까지 지원을 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프로레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올 I라고 하는 그 인코딩 방식인데, 이거는 압축을 안 하는 겁니다. 압축을 안 하는 대신 용량을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만큼 압축을 안 하기 때문에 편집할 때 굉장히 생각보다 용량이 꽤 무거운데도 편집할 때 정말 편합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했던 걸 풀어내고 다시 압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편집할 때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아마 프로레스 같은 경우에는 맥 사용자들한테 최적화가 되어 있지, 그 윈도우 사용자들한테는 좀 불편한 면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프로레스가 빠지고 올라이가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무튼 올라이가 프로레스가 빠지고 올라이로 이제 최고 기종에 그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장 용량이 또 512예요.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매력적이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그렇고, 전반적으로 당연히 매빅 3보다는 훨씬 더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 개선이 됐는데, 근데 DJI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낼 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좋게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비행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기능인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평 이제 그 최대 속도도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매력이 있진 않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별로 없고, 조금 일단은 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저고도 비행을 좀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도 이제 센서 드론을 좋아하고, 센서 드론을 또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센서 드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FPV 이 비행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랑 이제 교감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센서 드론도 사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드론이라고 하면은 아직은 이제 센서 드론이 메인이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어떤 양념을 치듯이 맛깔나는 양념을 칠 때 FPV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센서 드론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다음에 수다를 떨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비행은 이 정도로, 시간이 너무 또 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은 이렇게 나가실까봐, 그냥 가실까봐 꼭 붙잡고 싶은 마음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빅 4 프로도 혹시 구매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저도 너무 궁금한 그런 기종입니다.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